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이 명태균 특검법이 갖는 폭발력 어떻게 보세요? 뭐 폭발력은 없죠. 무슨 황금폰이다. 이게 뭐 마치 스모킹 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무슨 뭐 폰에 휴대폰에 황금칠이 돼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리면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네. 다 거들난다. 국민의힘 거들난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PK 지역, 특히 홍준표 시장, 또 오세훈 시장, 대선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차라리 밝혀지는 게 나을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있었으면 이미 그게 문제가 됐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화 되는 거죠. 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치 이 폰이 공개될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다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글쎄 뭐 요즘에는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현실이 되기도 해서 네. 이게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폭발력보다는 민주당의 의중이 뭐냐. 민주당은 막판에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걸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탄핵 동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동력으로 압박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인물들 김건희 여사 또 대선 후보들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겠죠. 마흔형 헌법재판관. 예, 예. 자 받으세요. 명태균 특검 뭐 이것도 거부권 행사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좀 압박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언급하신 대로 뭐 이 부분도 이채로와요. 명 씨가 옥중에서 법안이 발의되니까 환영 메시지를 냈어요. 자신의 특검법인데 게다가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꼭 대상에 넣어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떻게 볼까?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타격받는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작은 가십거리에도 예. 소문에도 이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받죠. 예. 대선 자리에 올라간다면 1, 2% 표 차이로 득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은근히 부담스럽죠. 예. 뭐 가령 어떤 사람들이 황상현 지사장이 네. 어때요? 배종사 소장이 어때요? 그러면 괜히 또 뭔가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의식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명태균 씨가 노리는 건 뭘까? 일종 네. 존재감이죠. 왜? 그래도 대선 후보감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하고 나란히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설사 크게 영향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향후에라도 명태균 씨의 존재감은 정말 이 전국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니냐. 실제 뭐가 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겠죠.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내놓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어떤 의미냐, 좀 뭐 얼렁뚱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나도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 이런 걸 좀 생각한다. 저는 뭐 중량감이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럼 오 시장하고 홍 시장을 겨냥한 건 차기 대권 주자라는 걸 감안해서 여러 사람 중에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왜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은 이야기 안 하나요? 네. 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이야기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후폭풍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내가 할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는데 정말 결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 다르죠. 마치 이제 지금의 진영 강골처럼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이러니 같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추경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정말 될 수 있을 것. 서로 간의 생각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리는 목적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뭐 우양우, 우클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영우 아니고요.
우양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른바 중도 표심을 더 끌어당기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딴지 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봐라. 3월 달이면 이 공직선거법 20일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무리 봐도 유죄일 것 같은데 되겠어? 대선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휘말리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비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주변에서 거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아참꾼들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김경수 전 지사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민주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인가요? 뭐 후보를 좀 바꿀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이든. 이런 이야기도 할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히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유명한 미국의 정치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같이 말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딴 이야기. 주 4일째. 사실은 지금 대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금 뚱딴지 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주 4일? 지금 뭐 주 7일 얘도 먹고 살기 힘들 바에 주 4일? 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소환제. 그게 뭐 가능이나 할 법한 이야기야? 그러다가는 정말 국회의원도 줄 탄핵되는 거니 이런 진영 간 대결에서 유권자의 지역구에서 30%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마치 진짜 그런 걸 도입했었던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정작 반도체 특별법은 왜 통과 안 해주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최상목 권한 내용도 아니고 뭐 기가 솔깃해질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여론, 보수층의 여론은 뭡니까? 이재명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때리기. 이런 상황이 온 걸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보수층들을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달랐다. 그렇죠. 자, 이번 주 초에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이 동대구역 집회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치적 함의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동대구역에 저도 자주 가거든요. 예. 제가 갈 때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좀 알아봐 줄 줄 알았는데 많이 아시죠? 예, 예. 뭐 저만들을 전자서라는 예. 우리 또 명작이 있었고 이제 뭐 좀 가면 이제 동대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반겨주잖아요. 난리가 났죠. 예. 정말 전환길. 여하튼 전환길이라고 하는 이 강사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네. 동대구역에서 타는 전환길에서 부정선거가 맞습니까? 예. 대통령 탄핵이 맞습니까? 오디오 레벨을 좀 생각해지. 예. 광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광주.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운집을 내버렸거든요. 예. 보통 이제 경찰 추산의 곱하기 3 정도를 보통 주최 측에서는 내놓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5만에서 20만인데 정말 이게 저는 87년 대선에 마치 이 대선 후보들 노태우 후보 또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이런 인물들이 왔을 때 김병필 후보 이런 광경 같았어요. 근데 예. 자 핵심은 뭐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층들의 결집에 정말 핵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대구 그러면은 바로 보수의 심장 아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대구 가면 이전에는 한동훈, 이전에는 이주섭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안 돼. 이재명 안 돼. 그러면 전환기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되는 현상.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 또 헌법재판소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집된 상당히 이 동대구역의 집회를 뉴스로 접할 때 가장 좀 부담을 느꼈을 만한 분들은 헌법재판관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이 집회에 말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다수가 참석을 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성 보수로 간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수의 지역의 지지층들이 보이는 그 반응에 또 냉담하거나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철우 경북지사 하면 상당히 지금 경북의 도백으로서 많은 또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가서 정치적 발언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고 그 애국가의 뭐 가사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뭐 시비를 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뭐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냐?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로 가고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느냐? 또는 원희룡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규탄했죠. 도망소냐 예, 이렇게 예.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경도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결국 여론은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네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지지층들이 환호하고 지지층들이 아우성 치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동대구역의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혹은 촉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단상에 오르지 않고 분위기를 봤다, 의견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중도층 여론을 좀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과 또 보수층과 똑같은 맞대응을 했을 때는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또 파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죠. 운집한 군중의 숫자. 이게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이른바 군중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동대구역의 장면과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군중들이 또 운집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자칫 보수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 그런 걸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뭐 시도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현실적으로 지난번 탄핵 소추 가결 때는 상당히 20대 여성들이 응원봉과 야광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드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수 잠룡들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에 참석을 했죠. 근데 이 자리에 당 지도부가 다 왔습니다, 거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미? 워밍 업이겠죠.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장소가 어디냐? 어디였습니까? 국회였죠. 국회였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제를 가지고서 토론회 하는 거 그건 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서울시장에서 했다 가기 어려워요. 정치적 해석을 그렇죠. 못하도록. 예. 국회라면은 이게 일종의 묘한 예.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 예. 국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오는데 의제가 또 뭡니까? 개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누구라도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 심지어는 비명계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 결단하라, 개헌 토론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호 시장은 지금 조금은 외연을 워밍업 단계에서 확대하는 그리고 또 전 국민들이 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라고 하는 의제를 또 선점하는 것이고 제가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900만, 1000만 서울 시민들과요. 좀 많이 다른가요? 안 비슷한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네. 효과는 충분히 가져가고 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몸풀기의 시작점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이것을 주최한 의원이 누구냐? 윤재옥 예. 어디죠? 지역이? TK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오 시장도 서울시장이면서 어디 쪽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하고 있다. TK TK 연결고리. 이 점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K 또 친윤계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더군요. 자, 같은 날, 윤이네요. 예, 같은 날 그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에 못 본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장관. 근데 국회에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규탄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물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냐 했더니 대통령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가벼워 보이진 않은데요. 그렇죠. 돌파구 마련. 그러니까 원전 장관으로서는 사실 전당대회 때 좀 고꾸라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 책임까지 져야 될 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또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수층이 결집을 합니다. 또 이럴 때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도 있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서 재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헌법재판소의 이 속도 관련된 부분, 절차와 관련된 부분. 원희룡 전 장관은 누굽니까? 사법고시 네. 수석학교?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대장동 1타 강사가 됐던 인물이 바로 원희룡 예. 전 장관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제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네. 말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애정, 이걸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 위에 본인이 기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에 대한 의중은 틀 것만큼도 내세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재등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판이 무너졌던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 수를 뒀다. 그렇죠. 자,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정치 재개 시점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달 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언제인가 또 등장했을 때 영향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등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저는 신중하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3월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정도의 일정대로 간다면은 물론 예. 이제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3월 정도면은 2월 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너무 상황입니다. 빠른 것이고 예, 예. 상당히 큰 반발이 예, 일어날 예, 일이고요. 예, 예.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3월 정도라고 이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은 공감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인용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 복귀냐 이게 결정되겠죠. 예, 예. 이때 일단 한 전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각 복귀면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인용 파면이라면 출마 여부에 대한 의중 발표를 하겠죠. 그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지지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얼마나 좀 그 시점에 받쳐주느냐. 이런 뭐 언더 73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은 좀 위축돼 있고 상당히 주춤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당내의 반응. 그러니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본선으로 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펄쩍 뛰는 신조 뭐 부총장 같은 그렇게 그렇죠. 예, 예. 펄쩍펄쩍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나와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기회와 가능성을 조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선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암중모색을 통해서 본인으로서는 기회를 더 와신상담하면서 노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 정리되면서 주변에 이제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나와라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조급증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본다면은 대체로 3월 중순 정도 또 날짜보다는 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이 선고가 내려질 그 무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